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리산이 품어주는 아늑한 땅, 구례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싱그러운 정원을 일궈가는 삶이 있으니 정원주 부부의 손길이 깃든 풍경이 사랑스럽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고택 속 정원의 가치는 자연에 순응하는 미덕에 있으니 기품 있는 자연, 시간을 품은 이야기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무르익어 갑니다. 담 밖의 자연하고 내 집 안에 있는 정원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된 듯한. 눈이 즐거운 정원보다 마음이 즐거운 정원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자락 구례군 광의면 들판에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7천여 평의 너른 숲이 있습니다. 극진한 정성을 기울이는 정원주 부부의 노력 덕분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풍경을 갖게 된 정원인데요. 정원을 가꾸는 일은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지만 부부는 그 속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지난 가을에 왔는데 이번 가을에는 뭔가가 달라졌다,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여겼을 때, 또 그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뿌듯하고 정원을 갖고 가는 행복이죠, 그런 게. 아들 셋을 둔 부부가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인데요. 어린 시절을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꼬맹이들은 훌쩍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었고 나무들은 푸르름과 가치를 더해왔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전라남도 민간정원 14호로 지정받았을 때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개의 향나무 숲 정원은 안재명 정원주가 향나무 묘목장이 있는 땅을 구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입체적인 형태, 나무 내음이 유난히도 강한 향나무가 그의 마음에 운명처럼 안겼죠. 향나무, 운목소, 금목소, 섬잣나무 이런 수종들을 키우던 묘목밭이었었는데 향나무를 주 수종으로 해서 정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향나무 하면은 되게 모양을 동글동글 예쁘게 다듬는 재미로 많이 심으시는데 저희 정원의 향나무들은 틀 속에 갇히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크고 싶은 대로 놔뒀거든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매일 오지만 매일 다른 정원에 와 있는 느낌? 너른 정원 곳곳엔 소담한 꽃들이 피어나 정취를 더합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작은 생태계 속에는 계절별로 다른 풍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안에는 정원주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원에 사실 꽃이 많지는 않고 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가 그런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정원에 꽃을 심어보고 싶다고 어려서부터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여러 종류의 장미를 좀 심어놨습니다. 저희 둘만이 가꾸는 정원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입니다. 많은 꽃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포인트로 심어놓은 꽃들이 되게 느낌이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천개의 향나무 숲의 또 하나의 이정표는 정원 초입에 서 있는 은목서입니다. 무려 10그루의 나무가 어우러져 풍성하고 거대한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아마 은목소가 이렇게 수고가 높이 자라지는 않는 수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나무가 한 그루처럼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수고가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 은목서가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 은목사 앞에 이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낸 문구가 여러 그루가 하나가 되어 사랑의 향기를 만든다라고 썼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여기를 찾아주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랑의 향기를 서로 만들어내면서 이 정원이 더 향기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원주의 정성과 마음이 깃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멋스러워지는 정원. 꽃과 나무가 내뿜는 향기만큼 사람의 향기 또한 진하게 퍼져나갑니다. 지리산의 맑은 기운이 흘러내려 예로부터 명당으로 자리매김해온 구례군 마산면에는 오래된 한옥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쌍산제입니다. 해주 오씨 가문이 6대째 대를 이어 살아온 공간엔 250여 년의 시간이 응축돼 있습니다. 예전 이제 어른들 때부터 생활하시던 그런 정원이고 이제 고택입니다. 예전 여기 사시던 어른들께서는 우리 전통 정원의 정의를 담 밖의 자연하고 내 집 안에 있는 정원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된 듯한 이제 자연 속에 쏙 집어넣는 형태 이렇게 내리셨답니다. 30여 년 전 종손과 결혼하며 쌍산제의 안주인이 된 아내 김정희 씨. 그녀에게 고택에서의 삶은 마당에 내리쬐는 햇볕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집 자체의 한 부분이지 정원 따로, 고택 따로 이렇게 개념을 안 뒀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셨던 길을 제가 묵묵히 따라가고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역할과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지막한 돌담길을 따라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면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한국 정원의 정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쌍산제 정원의 어떤 꽃들 특징은 인위적으로 꾸며지지 않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봉선화에서부터 구례를 상징하는 이제 옥자마라고 한답니다. 늦은 봄에 꽃이 피면 여름 지나 가을 첫솔이 오기 전까지 제일 오래도록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이제 부처꽃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거예요. 쌍산제 정원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한국 토종 식물의 보물 창고인데요. 100여 종에 이르는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룩나무입니다. 이 꽃이 만개를 하면 이 일대가 꿀향으로 가득 차죠. 이 쌍산제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이 수종들은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그런 수종들이랍니다. 청량한 기운이 감도는 대숲도 그 시작점을 가늠할 수 없는 오래된 자연의 풍경. 하늘 높이 뻗은 대나무와 나지막한 차나무가 사이좋게 공생하는 대숲은 쌍산제를 찾아오는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대나무 숲속에 들어서면 바람결에 뱃잎 아삭이는 소리가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속삭임이 들려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15채의 고택과 16,000제곱미터의 정원을 살피는 일이 때론 고단하고 버겁기도 할 텐데요. 그럼에도 정원주 부부는 종가의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상을 살아냅니다. 부부의 인생이 무르익을수록 정원의 푸르름도 짙어지겠죠. 대대로 뭐 큰 변함 없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방문하시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웃는 모습으로 나가시는 그런 정원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문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기에 쌍산제는 오래된 비밀의 정원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향긋한 나무 내음을 사랑하는 부부의 정성이 있기에 1000개의 향나무가 전하는 아름다운 정취는 오래도록 이어지겠죠.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궁금해요? 나 예뻐요? 뭐라고요? 배가 나왔다고요? 아, 배가 어디 나왔어? 배 하나도 없구만, 배. 아, 이 배? 먹는 배? 뜨거운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배도 나왔답니다. 맛있는 배를 재배해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엄마와 함께 배 농사를 짓고 직접 수확한 배를 이용해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모녀농부를 만나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여기는 충주 호암 저수지. 조금씩 가을의 운치가 더해지는 이곳에서 맛있는 배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찾아가 볼게요.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저는 충주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귀농 3년차. 맛있는 배를 재배하고 직접 재배한 배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송지은 청년 농부입니다. 젊은 농부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 뿌듯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도 농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모녀 농부의 사연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충주에서 배농사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저는 송지은의 엄마 양승희입니다. 저도 같이 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농사를 차츰차츰 배워가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농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거워서 엄마 좀 도와줄 겸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권유합니다. 모녀가 함께 배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은 할아버지가 일군 과수원인데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과수원에서 엄마와 딸이 사이좋게 배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1년 반 정도를 좀 안 맞아가지고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있고, 저거 하자 그랬으면서 저거 하고 있고, 약간 일의 순서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도 제 딴에는 많이 참고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그럼 성질이 나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눈치가 워낙 빠르니까 뭔데 그래. 티격태격하면서도 이제는 손발이 잘 맞는다는 양승희, 송지은 모녀.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수원 일은 엄마 양승희 농부가 주로 한다고 합니다. 농부님, 제가 배농사 하는 곳은 또 처음이거든요. 네, 오늘 어떤 작업을 하면 될까요? 오늘 할 거는 제초 작업. 한번 이렇게 발 굴러 보시겠어요? 좀 말랑말랑하네요. 예,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잖아요. 충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여러 가지를 받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뿌려줘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달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배가 네. 달달한데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네네. 달고 맛있는 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우선이라는 양승희 농부. 좋은 땅을 위해서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이처럼 틈나는 대로 풀을 베야 하는데요. 엄청 쉬운데요? 여태까지 했던 낫질 중에서 가장 쉬워요. 이렇게 쓱쓱 이렇게 몇 번만 해도 이거 봐요. 헉, 풀이 너무 잘 뽑히죠. 제초제 사용 안 하고 풀 뽑기 작업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승용 예초기로 샥샥샥 하면 쉬워요. 신용 예촉이요? 아니 그런 거 있었으면 저 진짜 기술수로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아, 몰랐어요.
수진 씨, 손 많이 가는 제초 작업은 승용 예초기에게 양보하세요. 농부님, 근데 지금 뭐 들고 계신 거예요? 손집게. 손집게요. 아니 근데 손집게는 지금 왜 필요하신 거예요? 배를 수확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수확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아요? 지금 품종이 일찍 따는 품종이 있고 늦게 따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앙이라는 배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따는 배예요. 이곳에는 30년이 넘은 키 큰 배나무가 많아 사다리나 집게손을 이용해 배를 수확합니다. 수진 리포터 처음 해보는 배 수확인데 제법 능숙하게 배를 따는데요. 4월에는 꽃작가를 하고 5월에는 열매를 솎아주면서 도장지 작업을 해주고 6월에는 나뭇가지 뭐라고? 봉지 씌운다고. 아 맞다 봉지 씌운다고. 7, 8월에는 소독 작업이랑 제초 작업이랑 미생물 영양 주는 작업을 주로 하고요. 자연스럽지 못하네요, 뭔가. 8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장수로. 근데 이번에 약간 100점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 것 같아요? 네. 70점은 된 것 같아요. 초보 농부의 배농사 일지를 점검하는 동안에도 우리 수진 리포터는 열심히 일했답니다. 이렇게 수확한 배는 과수원 옆 카페로 가져가는데요. 이곳에서 배의 특별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배 퓨레를 만들 건데요. 배 반쪽은 잼을 만들고 배 반쪽은 청을 만들 텐데 껍질은 다져서 잼에 넣을 거예요. 잼이랑 청을 분리해서 만들어 주신 후에 설탕이 다 녹으면 그때 이제 합쳐서 같이 살짝 다져줄게요. 갓 수확한 배로 퓨레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디저트로 활용될 수 있다네요. 이번에는 배를 활용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소스에는 블루베리랑 산딸기를 설탕을 안 넣고 이제 졸인 친구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림치즈랑 슈가 파우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와, 배농사 일지를 이야기할 때와는 완전 다른 파워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전문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우리 송지은 농부. 전문 셰프 못지않은 손길로 배 디저트를 만들어냅니다. 와, 비주얼 보세요. 대박. 이게 샌드위치 맞나요? 배를 이용해서 어떤 음식이 나올까 진짜 궁금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예쁜데요? 네.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걸부터 먹어야지 좀 더 맛있을까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 추천합니다. 네. 1번을 먼저 먹어볼게요. 당도. 당도. 자, 그러면 농부의 추천대로 배 치즈 샌드위치부터 맛볼까요? 수진 씨, 맛이 어때요? 배가 생각보다 치즈랑 잘 어울리네요. 맛있다. 새콤달콤해가지고 배가 달짝지근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배 베이컨 샌드위치도 먹어볼게요. 배가 베이컨을 만났는데요. 뭐 이것도 먹어보나 마나 달고 맛있겠죠 뭐. 이렇게 먹으니까 고기만 너무 생각보다 괜찮죠?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딸인 송지은 농부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가공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청년 농부로서 젊은 감각을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 체련을 활용하여 가공품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할 수 있기에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송지은 농부. 엄마인 양승희 농부 역시 든든한 마음으로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저는 근데 평소에도 많이 해요, 엄마한테. 난 엄마를 제일 존경해. 존경하는 거랑 일하는 거랑 다르니까. 엄마 최고야. 이러면서. 엄마, 오래오래 있어, 내 곁에. 오래오래 같이 살자. 둥가둥가. 화이팅.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할 가족.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모녀 농부랍니다. 배를 활용한
요리나 디저트로 저희 지역 사람들한테 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과일인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제 상품을 개발해서 온라인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충주에서 배과수원을 운영하며 근사한 카페를 하고 계신 양승희, 송지은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달고 맛있는 배를 책임집니다. 신나는 모녀!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배도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계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배, 그리고 배 디저트 요리까지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누구에게나 정체기, 번아웃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노트북을 끄고 공항으로 자유롭게 떠나고 싶고 좋은 날 별이라도 보러 나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현실에만 안주해야 하는 답답함. 이럴 때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성장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나만의 힐링 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은 경북 도청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그런데 스터디 카페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차분하고 달달하고 형형색색의 예쁜 디저트도 있고 빵까지 있는 거 보니 카페가 맞긴 한데 심상치 않은 도구는 무슨 조합이죠? 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나를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오셔서 다양한 쿠킹 클래스도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조향 프로그램, 스피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미 개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성장시키는 공간이었네요. 카페를 찾았다가 클래스까지. 이분 어떤 코칭 받는지 볼까요? 면접이라는 게 더 이상 나에게는 두렵지 않다라는 감정이 또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오늘 실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보실까요? 면접을 앞두고 계신가 본데요. 갑자기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보기만 해도 떨린다 떨려. 안동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창우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긴장한 기생역력한 창우 씨의 표정과 말투, 자세까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데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스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가 훨씬 더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매력을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포인트만 몇 가지만 알면 합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접에 앞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세나 표정을 점검해보고 나의 습관이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코칭 시간인데요. 창우 씨 이제 긴장 좀 풀리셨나요? 자주 코칭을 받지 못하면 다시 원래대로의 어떤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가까이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팁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접관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직접 촬영을 하면서 표정과 자세, 언어 습관을 교정해 보는데요. 1대1로 프라이빗한 것도 장점이죠. 친구들과 피드백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직접 면접 전문가님에게 피드백을 들으니까 뭔가 믿음이나 신뢰도 생기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다음 면접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또 뭐죠? 연령과 성별이 다양한데 어떤 고민들로 모이셨나요? 제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할 때 좀 서울말 잘 쓰려고 이제 왔습니다. 일단 사투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중국어의 일성을 내가 말하는 단어에 입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이, 아이 했던 것을 오이, 아이라고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우유, 우유, 안녕, 안녕.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우유 하나 주세요. 자기 뜻대로
준비하시는 이제 뭐 취업 준비생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이상 하셨던 분들도 직장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중요한 발표, 어떤 강연을 앞두고 계시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오이 안녕하세요. 사투리 교정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이, 아이, 우유, 안녕. 오이, 아이, 우유, 안녕. 짧지만 효과는 분명한 것 같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같이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하니까 좀 고쳐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제 억양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표준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도청에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투리가 몇십 년 동안 써왔던 거라서 하루아침에 좀 고치기는 좀 힘들지만은 꾸준하게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들이죠? 만들기 수업 같기도 하고 커피 콩도 준비돼 있는데 어떤 수업 준비 중인가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해보는 다양한 수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조향 수업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조향 수업 중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데요. 오늘은 룸스프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향기를 통해 나를 이해해보는 시간이군요. 내가 좋아하는 향, 내 마음이 안정되는 향을 알아보고 나에게 어울리는 향기를 찾아가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조금 나를 더 좀 가꾸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향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신중하게 나에게 어울리는 향을 만들어 보는데요. 조향 클래스는 향수부터 방향제, 바디크림 만들기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있어서 골라 듣는 재미까지 갖췄습니다. 평소에는 몇 가지 냄새 안 맡다가 이렇게 다양한 냄새를 맡으니까 뿌듯했고 저에 맞는 냄새를 찾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색깔, 계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 향기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어서 즐거웠습니다. 그 밖에도 베이커리와 쿠키, 마카롱을 만들어보는 다양한 쿠킹 클래스도 진행 중인데요. 이런 클래스를 통해 나에게 집중하고 마음속 쉼표도 챙겨보면 어떨까요? 일상 속 해방감과 자기 성장, 막상 그 문턱을 넘기 어렵죠. 부끄럽고 볼빨개지는 순간을 딛고 나만의 성장 클래스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창작배 만들기 에코보트 경연대회부터 추억의 방티 타기까지 각양각색의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다시 돌아와 반가운 포항 운하축제,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청량한 가을, 도심 속 운하에서 펼쳐지는 해양 문화축제. 2023 포항 운하축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4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포항 운하축제. 도심을 가로지르는 낭만 물길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친환경 해양 레저 스포츠.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 포항 문화축제를 즐기려고 보니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네요. 주변엔 온통 페트병들이 가득.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오늘 뭐 때문에 왔어요? 에코보트 만들기 참여하러 왔어요. 에코보트 만들러 왔어요. 에코보트 만들러요. 에코보트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품으로
창의적인 상상력을 더해 만드는 친환경 배를 말하는데요. 경북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 바로 포항 운하축제에서 매년 열리고 있답니다. 올해는 포항 경주를 비롯해 영덕, 경산 등 경북 내의 여러 학교에서 참가했는데요. 에코보트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구했다고 하네요. 재료는 페트병이랑 뭐 나무젓가락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걸로 겉에 장식하고 그리고 박스 랩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사용했어요. 플라스틱 박스나 페트병 CD를 사용했어요. 이삿짐 박스를 크게 이용했고 페트병을 열심히 아침에 분리수거장에서 5개씩 주워 와가지고 매일매일 모았습니다. 페트병 한 100개 넘을 거예요. 올해 에코보트 경연대회는 총 14개교, 17팀이 참가했는데요. 당일 대회 현장에서 에코보트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서로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아, 더 들어 올려. 빨리. 그렇지, 올려. 자, 가로부터 하자. 이제 비지랑 넣어가요, 비지랑 넣어가요. 하나, 둘, 셋. 매년 대회 때마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에코보트를 선보였던 참가자들. 올해는 어떤 컨셉의 창작배를 선보일까요?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꽃가마요. 근데 여기에는 호미곶에 있는 상생의 손이 달려있고 포항의 대표적 특산물인 과메기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잘 나오고 있는 문어랑 뭐 이런 과메기 같은 거를 전부 다 이제 달아서 표현을 하려고 했고 쓰레기 섬을 모티브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쓰레기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그게 다시 사람한테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전기 자동차랑 요즘 포항에서 유명한 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고추장 통을 주워다가 이 전기 배터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불판이랑 저희가 6학년 때 무슨 해파리 실험을 했었거든요. 움직이는 해파리라고. 그때 사용했던 태양열이 건전지를 여기 붙였어요. 이 컨셉은 물고기가 많이 지금 바다에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열기구를 타고 날아가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분리수거의 4대 원칙,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줄여서 비행분석. 이 4가지를 알리기 위해 앞쪽에는 비행, 뒤쪽에는 분석이라는 글자를 요구르트병으로 만들어 붙였고요. 배의 각 좌우에는 비행분석을 지켜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 그다음 반대쪽에는 지키지 않아서 불가능한 쓰레기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전기 자동차부터 전쟁을 멈추자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탱크 모양의 배까지. 와, 올해도 상상 그 이상의 기발한 에코보트들이 참 많네요. 학생들이 에코보트 제작에 몰두하고 있을 그 시각. 축제 한쪽에서는 방티 타기 대회가 한창이었는데요. 직장, 가족, 지인들이 한 팀을 이뤄 별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동해안 지역 전통성을 살린 민속놀이 방티타기 대회는 포항 운하축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또 다른 메인 행사인데요. 방티를 타고 한 사람당 약 10m 구간을 양팔로 노를 저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힘든 거는 별로 없었고요. 우리 모임에서 정말 우리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화축제 화이팅! 사실 오늘 1등인데 한 봐줬습니다. 오늘 봐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 기술대학 동기들하고 돈독한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시 경북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 현장. 드디어 완성된 에코보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우와, 구경하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가한 학생들도 다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여기 잠깐만 저게 초등학생 애들이 했다는 게 저희들 거에 비해서 좀 확실히 이게 초등학생 와.
초등학생들이 확실히 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창의력이 높아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저렇게 좀 창의력 높았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뇌가 굳어서. 에코보트를 실제로 물에 띄워보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의 필수 항목인데요. 이렇게 승선 테스트와 함께 창의성과 소재 활용도, 실용성을 감안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팀에서 꼭 한 명은 승선을 해야 하는데요. 이 팀은 점점 배가 가라앉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만든 배이기도 하고 저희가 만드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못해도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해의 에코보트가 탄생했는데요. 멋진 에코보트 작품들을 선보여준 수상팀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즐거운데 뭐 이렇게 금상까지 타니까 말할 수도 없고. 평소에도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대회를 남으로써 더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좋은 형상각 축제에 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금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포항시 화이팅! 재활용품을 활용한 기발한 에코보트에 해양 문화까지 즐길 수 있었던 시간. 지구 환경도 생각하고 추억도 쌓는 포항 문화축제. 우리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도 제17회 광주 세계 김치 문화 축제에서 김치 명인 콘테스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기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치 식문화 연구소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김치는 물론 연구하면서 많은 메뉴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교육, 생활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사실은 꽤 많은 나이였었거든요. 47. 남편하고 의논해서 젊어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적극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이니까 제가 4학년 때였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지도 교수님께서도 김치축제에 많은 참여를 하고 계셔서 그때 이제 같이 진행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김치 쪽에 더 많은 관심이 가져져서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해서 2010년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좀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꼭 그런 게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게를 선택을 하게 됐지만 제 고향이 이제 바닷가 쪽이라서 또 10월에 김치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10월에 나오는 재료가 또 꽃게였고. 게 다리라든가 게 껍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를 푹 우려서 김치 육수로 사용하면 훨씬 더 맛이 좋아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른 젓갈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꽃게 맛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김치에 관심이. 엄마가 콩밭에서 뜯어오는 열무를 엄마가 담궈줄 때 되게 관심이 있었고 그 김치가 되게 맛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는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김치를 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출전할 때는 게딱지에다 넣어가지고 김치를 이제 보쌈처럼 이렇게 담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보쌈김치로 형태로 긴 게 담는 경우도 있지만은 게딱지에 담아서 한 번씩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딸아이가 대학교 2학년,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 제가 대학을 가게 돼서 3명이 대학생이잖아요. 남편이 혼자서 벌어서 학비를 그나마 대고 할 때 옆에서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10년 넘도록 다들 열심히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강의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다 가족들 덕분이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름 김치인데 너무 맛있죠? 보리밥이든지 쌀밥이든지 그 어떤 밥에라도 김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김치는 밥하고 먹어야지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 강의를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꾸준하게 그냥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도 만들고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만 많이 충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